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인사청문회 여러 건 하고 있죠? 예,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,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,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세 사람 다 진행하고 있어요. 오늘이 끝이죠? 예. 오늘의 분위기는 어때요? 일단 진영 후보자 쪽은 좀 상대적으로 무풍지대입니다. 조용해요? 예, 이분도 부동산 문제가 이슈가 됐는데 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 딴 말 안 하고 송구스럽다 고개를 숙였어요. 예. 그 외 부분은 별로 뜨거운 게 없는 게 이 진 후보자가 국회의원 중에 평판이 좋은 분이에요. 두루두루.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장관 지냈다가 물러났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야권 출신이죠? 그렇죠. 근데 그게 어떤 뭐 정치적인 갈등보다는 정책 소신의 영역이었지 않습니까? 맞아요. 예. 그러니까 한국당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문제 삼는 분위기는 아니에요. 또 본인이 총선 불출마를 비롯해가지고 이 장관직을 끝으로 거의 이제 공직을 그만둘 뜻을 밝히기도 해가지고 네. 뭐좀 덕담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오히려 예. 박영선 후보자 관심이 집중됐던 인물이죠. 어땠습니까? 제가 이런 청문회 처음 보고 있습니다. 뭐 최근에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뭐 이게 치킨이냐 아니냐 이런 대사가 네. 화제가 됐는데 네. 후보자인지 청문위원인지 모를 정도였어요. 그래요? 예. 이 박영선 후보자가 부동산이나 자녀 국적이나 보통 청문회 후보자가 이런 게 있으면은 되게 좀 말하자면 밀릴 게 많아요. 네, 예. 그래서 야당에서도 딱 박영선이 청문회도 우리한테 했던 만큼만 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었거든요. 워낙 과거 청문위원으로 활동할 때 강력하게 네. 공격을 했으니까. 시작부터 자료 제출 문제로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데 박영선 후보자가 워낙에 뭐 전투력, 언변 이런 게 강한 사람이지 않습니까? 네. 자기가 공격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그렇더라고요. 뭐 각종 패널 같은 거 준비하기도 하고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사찰을 했다. 그리고 오늘 되게 독특했던 게 황교안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했던 거예요. 뭐 심지어 그 김학의 차관 동영상을 예. 내가 이제 황교안 그 법무부 장관 돼가지고 예. 알려주면서 이거 문제 심각한데 이래가지고 되겠냐 그런 이야기도 내가 했었다. 예. 이게 물론 이용주 의원 질의에 나온 거지만은 사실 이게 중기벤처부하고는 뭐 전혀 관련 없는 얘기인데.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게 싸움을 회피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강대강으로 해가지고 불을 확 지르는 식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관심이 되게 뜨겁습니다. 그러네요. 네. 또 한 분이 조동호 과기부 장관 그렇죠. 후보자. 두 아들 문제로 쩔쩔맸습니다. 그래요? 예, 한국당 박성준 의원이 아들이 이제 유학을 간 모양인데 7년 동안 7억을 송금했다. 후보 연봉이 1억 원 낸데 연봉 전체를 바친 게 이해가 안 된다. 그동안 자녀는 뭐 포르쉐 뭐 5만 불짜리라 그러던가요? 한 6천만 원 되죠. 고가죠. 월세 240만 원짜리 아파트에 살며 황제 유학을 했다. 이렇게 비판하니까 송구스럽다. 부부가 같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서포팅을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지원한 듯하다. 이렇게 사과를 했고 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카이스트 교수였지 않습니까? 이분이 출장을 보면은 장남 차남 졸업식에 맞춰가지고 인근으로 출장에 가는데 적정성 문제가 있다. 그리고 10년간 43번 출장에 갔는데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행사하고 실제 그 행사가 없는 게 있다. 이런 지적을 했어요. 이 밖에도 뭐 조 후보자가 사내 이사를 지낸 회사에 장남이 인턴을 한 거. 차남은 또 조 후보자가 교수인 카이스트의 뭐 위촉 기능원으로 근무한 것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. 거기에 쩔쩔맸다. 예. 네. 오늘 진행된 세 개는 그렇고 모두 7건의 인사청문회 좀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면요. 예상과 달리 진행되고 있어요. 어떻게 달라요? 애초에 조동호 후보자나 문성혁 후보자, 해수부 장관 후보자입니다. 어제 청문회 했는데 그리고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뭐 큰 문제 없이 지나가지 않겠냐. 전문가 내지는 관료로 있었던 사람들인데 박영선 후보자나 김연철 후보자 쪽은 충돌이 크게 벌어질 거다. 네. 근데 지금 진영 후보자는 별일 없어 보이고 박영선 후보자도 뭐 이게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고 선방하고 있어요. 예. 이게 국회의원 봐주기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예. 특히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. 예. 반면에 문성혁 후보자도 아들 취업 문제 등으로 난타전이 벌어졌고 오늘 조동호 후보자 완전히 쩔쩔매고 있고 그리고 최정호 후보자는 지금 7명 가운데 제일 위험해 보입니다. 그 주택 문제죠. 예, 제가 월요일 날 이 최 후보자는 전문성이 있고 이게 법으로 따지면 불법은 아니라서 야당이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. 예. 야당이 그 이후에 최 후보자한테 언급이 없어요. 그거는 좋아서가 아니라 여기는 어차피 낙마할 것 같다.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쪽에다가 화력을 퍼붓자. 이거거든요. 방금 말씀하신 그 주택 문제인데 그렇죠. 어제 오늘 신문만 봐도
진보 성향의 신문들이 맹지탈을 퍼붓고 있습니다. 네. 꼭 이런 사람이어야 되냐. 그리고 민변, 참여연대, 경실련이 나란히 사퇴 촉구 성명을 냈어요. 예.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이런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. 자진 사퇴 가능성도 있네요. 예, 근데 물론 청문회가 다 끝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를 보면서 시점을 판단할 거예요. 최종 결정하겠죠. 그렇죠. 그리고 이런 판단 자기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정무적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요. 그렇죠. 7건 전부에 대해서 야당이 어떤 자세를 보이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면서. 그렇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7명 중에 뭐 1명, 2명까지는 뭐 내줄 수 있다. 뭐 이런 등등에 대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? 그 거꾸로 보면요. 이렇게 도덕성 문제나 집 문제, 재산 문제 집중이 되면은 김연철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좀 괜찮을 거예요. 그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조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우리가 그건 물러날 수가 없다. 도덕성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지적에 대해서 아프게 받아들인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조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그 뒤에 후폭풍이 있을 겁니다. 누가 추천했느냐? 그렇겠죠. 그 인사 검증에서 이 정도는 문제 없을 거라고 봤냐. 그러니까요. 네. 게다가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데. 그러니까요. 이게 뭐 다 아주 비밀한 것도 아니고 조금만 서류 본인도 다 제출한 거고 지금 이야기 나온 거 보면은 지명이 됐다가 지명 그 과정에서 한 차례 정리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럼 그건 또 조율이 있을 거거든요. 이런 청문회에 대한 또 뭐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뭐 인사 검증의 문제라든지 이 이야기가 매번 청문회 때마다 안 나오지가 않는데 이번에도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. 그리고 일단은 뭐 7개 전부 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 이건 또 아닐 것 같고 몇 건은 될 것도 같고. 진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될 것 같고요. 또 어제 박양호 문체부 장관 후보자도 뭐 한두 건이 뭐 충돌거리가 있었는데 아예 청문회 일찍 끝났어요. 네, 뭐 무난히 이제 진행되는 분위기일 겁니다. 그러니까 몇 건은 채택되고 몇 건은 야당이 안 된다고 하고 또 그 와중에 뭐 자진 사퇴도 있을 수도 있고 몇 건은 안 되더라도 뭐 임명으로 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A, B, C가 나뉠 것 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윤태곤 실장이었어요.